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셨을 영주권 관련 이야기, 아니 영주권뿐만 아니라 제가 J1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거를 총 정리한 총 통합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J1 시절에 찍었던 영상들도 보고 막 그때 기록했던 블로그들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정말 순진했던 과거의 나. 그때의 경험과 전에 유튜브에서 가져왔던 내용들, 그리고 현재 내가 느끼는 점까지 모두 이 영상 안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미국 왔을 때 막 100일차, 200일차 이렇게 계속 영상을 찍었었는데 진짜 지금 보니까 너무 못생긴 거야. 그래서 그 영상을 내리고 싶은데 조회수가 너무 잘 나와서 왜 이렇게 J1 관련 영상을 제 걸 많이 찾아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과거 거는 보지 말고 지금 이 영상으로 모든 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얘가 조회수 잘 나오면 전에 걸 지워버릴 거야. 그리고 제가 이 영상 플러스 글로도 좀 준비를 했어요. 제가 영상에서 다 말 못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워드 파일로 기록을 했거든요. 이거를 제 블로그에 공유해 드릴 테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이 파일에 담겨 있다는 점. 그래서 일단 이 제가 쓴 글을 토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목차를 소개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J1 단계부터 지금 영주권까지 쭉 엄청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게 몇 분짜리 영상이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목차와 타임라인을 제시할 테니까 필요한 부분, 원하는 부분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제가 미국 J1 인턴 트레이니에 지원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전 또 에이전시와의 많은 소통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미국 입국 이후의 생활, 내가 기대했던 것과 현실은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제가 이제 속했던, 제가 일했던 자바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많이 해주셨던 질문들도 좀 정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이때 이제 여기 세 챕터가 약간 J1 이야기, 그 다음 이후는 영주권 이야기입니다. 영주권을 시작하게 된 계기랑 뭐 타임라인, 변호사 선택까지 과정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분 변경에 관해서 저 같은 경우는 J1에서 F1으로 된 케이스고요. F1뿐만 아니라 이제 H1B 비자도 있고 뭐 B1, B2 비자 이런 이야기들도 조금 할 거고, 그리고 개인적인 일들을 좀 풀려고 연차별로 달라진 점, 1년차, 2년차, 3년차 개인적인 일들이랑 내 마인드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걸 이야기할 거고, 이제 현재 상황과 지금까지 내가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소요됐던 총 시간, 노동청의 실수로 인해서 몇 개월을 날렸던 제 케이스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은 글로 있고요. 글 읽기 귀찮은 분들은 이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심심할까봐 중간중간 제가 그림도 좀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이 컨텐츠를 촬영해야겠다고 지난주부터 이거를 이제 워드 파일로 쓰기 시작했는데, 오늘 아침에 드디어 제 LC가 승인 났습니다. 진짜 딱 15개월이 걸렸고요. 진짜 딱 15개월. 왜냐면 제가 작년 9월 19일에 LC를 넣었는데 2024년 12월 19일에 딱 승인이 됐고요. 다행히 오디시나 거절되는 경우 없이 한 번에 승인이 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는 I140과 I485만 남았는데요. 어차피 나중에 좀 이따가 이야기할 거니까 그때 자세히 이야기하고, 아무튼 드디어 LC 승인이 됐다는 점. 본격 J1, 아니 한국에 있을 때부터의 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굳이 J1 인턴으로 미국에 오게 된 이유, 이거는 뭐 지난 예전에 영상에서도 몇 번씩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원래부터 일단 외국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었고, 미국이 아니어도 상관없었어요. 뭐 굳이 나라는 상관없었고, 미국까지 오게 된 과정이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략히 말하자면 저는 원래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프랑스에 있는 대학원을 준비했었고요. 실제로 합격도 했었고, 최근에 이제 수료가 끝나서 대학원생
석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다 수업을 들었었고, 그래서 아무튼 원래는 바로 대학교 졸업 후 프랑스로 갈 계획이었으나 코로나가 터지고 말아서 이제 한국에서 좀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히 J1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돼서 원래는 딱 1년만 하고 프랑스에 가야지 하고 이제 J1 저는 트레이니로 지원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J1 인턴 1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여기 미국에 왔었어요.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 영주권을 하게 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유학이나 뭐 이민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원래도 외국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이런 목적성이 중요한 이유가, 저처럼 미국에서 살고 싶다, 외국에서 살고 싶다 이런 확실한 이유가 없으면 사실 여기서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그냥 뭐 친구 따라 왔다거나 뭐 시간 보내려고 왔다거나 어중이 떠중이 그렇게 와서 만약에 1년만 J1 1년만 하고 가면 괜찮아. 근데 이제 우연히 막 영주권도 하게 되고 뭐 여기서 막 2, 3년씩 있어야 되고 이러면 이제 목적성이 없으면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미국에서 살아야 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이러는 분들은 사실 J1에서 영주권까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이유가 없고 좀 애매하다, 나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은지 모르겠고 그러면 그냥 J1까지만 추천드려요. 영주권까지는 조금 힘든 게, 왜냐하면 저는 그냥 확실한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서 막 몇 년간 있는 게 너무 힘들어. 정말 미국 밖을 나가고 싶습니다. 자세한 썰은 이 글에 나와 있고요. 간단히 말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계기보다는 현재의 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기는 여러분 여기서 파일에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인포메이티브한 정보를 좀 주자면, 이제 J1 비자는요 인턴과 트레이니 두 가지가 있습니다. J1 인턴 비자는 12개월짜리, 딱 1년짜리예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이나 대학교 졸업한 지 1년 이내인 분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J1 트레이니는 1년 반짜리, 18개월짜리 비자입니다. 관련 전공을 졸업 후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만약에 관련 전공이 아닐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 게 트레이니 비자입니다. 저는 J1 트레이니로 지원 가능함에도 인턴 비자를 일단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1년만 할 거였고, 그리고 1년 인턴에서 트레이니로 나중에 전환도 가능합니다. 물론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트레이니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트레이니로 돈을 내고 시작하는 게 훨씬 저렴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추가 수수료를 내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귀엽게 타임라인도 그림 그렸고요. 제가 지금 어떻게 에이전시 통해서 J1 비자를 발급받았는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그림으로 그려 넣었습니다. 에이전시를 끼고 J1 비자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요. 이제 단계별로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로는 에이전시 상담 및 계약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여러 에이전시를 좀 컨택했었고요. 약간 규모가 큰 곳도 컨택했었고, 그냥 블로그에 검색했을 때 약간 개인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데도 컨택했었고, 근데 아무래도 그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이제 연계된 회사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잡 오퍼의 기회가 좀 많아진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용주 인터뷰 및 승인 단계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4군데 인터뷰를 보고 2군데 합격 메일을 받고 그중에 첫 번째 본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고용주 인터뷰 승인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굳이 에이전시를 안 껴도.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메일이나 블로그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는 또 에이전시 없이 J1 비자를 받을 수 있냐 이런 질문도 진짜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저는 이쪽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스폰서 부분만 좀 까다롭지 그런 고용주까지 구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 왜냐하면 이런 만약에 J1을 많이 했던 고용주라면 아는 스폰서가 있지 않을까? 개인으로 했을 때가 제일 문제가 그 스폰서 회사 찾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결되면 사실 개인으로 해도 될 것 같긴 해. 내가 봤을 때는. 근데 해본 분들 있다면 후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용주 단계가 끝나면요, 이제 스폰서 인터뷰를 보고요. 근데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는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장벽 대사관 인터뷰,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비자를 발급받아서 출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아마 대사관 인터뷰가 진짜 큰 고난일 것 같아요. 여기 그 전까지는 굉장히 잘해오다가 대사관 인터뷰에서 떨어진 사람들도 은근 많이 봤어요. 저는 이제 2021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어떨지 모르겠어. 그때는 또 코로나 때문에 사실 대사관 인터뷰 그 예약 자체도 조금 힘들었었고, 근데 지금은 또 많은 사태가 있잖아요. 한국에. 그리고 또 미국 대통령도 이제 곧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아마 더 힘들어질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너무 저희 정보만을 맹신하지 마시고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구식이에요. 저는 2021년에 멈췄습니다. 저희 블로그와 유튜브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를 너무 믿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자세한 단계 하나하나 이야기, 제가 겪었던 실화는 전부 저희 블로그와 이 글에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이전시를 너무 믿지 말라. 저는 J1 준비를 하면서 에이전시한테 맨날 닥달하고 맨날 메일 보내고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어가지고, 영주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변호사도 에이전시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이전시에 대한 불만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 에이전시 정보는 제가 유튜브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긴 다 있다는 거. 제가 통했던 에이전시는 그나마 좀 규모가 있는 편이어서 문제가 있어도 이 정도지, 실제로 규모가 더 작은 데는 더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이전시 고를 때 좀 주의하시고 부디 개인적으로도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이전시가 하는 말 너무 다 믿지 마시고요. 막 걔네는 무조건 뭐 돈만 주면 약간 100% 다 미국 들어가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사관 인터뷰에서 떨어진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거는 제가 96년생인데 2014년에 고3이었고요. 딱 수능 끝나자마자 12월에 처음으로 이제 여권을 만들고 혼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 여행 왔던 곳이 바로 로스앤젤레스거든요. 근데 거기를 딱 6년 만에 J1 비자를 가지고 또 6년이 아니 6년? 7년? 7년 만에 다시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와서 지금 3년째 살고 있고요. 그때 제가 45일 동안 혼자서 여행을 했었는데 배낭 하나 메고 다니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녔어요. 서부부터 시작해서 중부 거치고 동부까지. 그리고 마지막을 뉴욕에서 이제 아웃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저의 미국 살이도 뉴욕으로 끝나지 않을까. LA에서 시작해서 뉴욕으로 끝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근데 요즘은 약간 텍사스나 그런 쪽도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영주권 나오면 LA는 무조건 뜰 거고요. 아무튼 좀 신기하지 않나요? 저희 첫 여행지, 첫 혼자 해외여행. 심지어 고3짜리가 그때는 만 18살? 술도 못 사먹고 미성년자 나이에 미국에 혼자 와가지고 지금 또 혼자 와서 또 혼자 살고 있지만 아무튼 신기한 로스앤젤레스와 저의 인연이었습니다. 미국 입국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래 저희 계획은 딱 1년만 J1을 하고 프랑스에 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정말 열심히 생활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1년의 시간밖에 안 주어지기 때문에 친구들도 정말 많이 사귀려고 했고, 저희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놀러도 많이 다니고 막 테니스도 배우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네, 근데 뭐 그 와중에 뭐 중고차 사기도 당하고 뭐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들도 많이 겪으면서, 근데 그래도 어쨌든 나는 떠날 거니까, 미국을 떠날 거니까 1년 동안 즐겨야지 하는 상황에서 그냥 열심히 살았었는데,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으려고 전에 찍었던 유튜브를 한번 정독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못생긴 거예요. 너무 못생겨서 진짜 충격 먹었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또 내가 클럽 다니는 걸 좋아해서 어떻게 저 꼬라지로 내가 클럽을 다녔는지 모르겠어. 지금은 근데 클럽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제는 클럽 안 가고 이제는 밖에 잘 안 나가는데 그때는 무슨 자신감으로 저러고 돌아다녔는지 모르겠네. 네. 아무튼 제가 그때 그 유튜브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이 영상에서 조금
해볼게요. 왜냐면 그 유튜브를 곧 내릴 거거든? 몰라, 그걸로 많이 유입이 돼서요. 근데 그때는 당연히 초반이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점만 이야기를 했었고, 물론 뭐 지금도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미국 삶에서 좀 만족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미국 사람들은 별로 남한테 관심이 없고 내가 뭘 하든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래서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뭐 내가 뭘 입고 다니던 전혀 신경 안 쓰고, 저는 정말 스포츠 브라에 레깅스만 입고도 정말 여름에 많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제가 타투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가면 좀 약간 그 시선이 두려워.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약간 밑거려가 됐잖아요. 저는 이제 제 몸에 타투를 함으로써. 그래서 한국에 가기가 좀 한국인의 시선, 저는 물론 남 시선을 별로 신경 안 쓰는 편이긴 한데 그런 게 좀 두렵고, 그래서 약간 미국에는 그런 시선을 별로 신경 안 쓴다는 점에서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은근 이 사람들이 되게 칭찬해도 후회가지고 막 좀 잘 꾸미고 간 날이나 그런 날에는 막 옷 이쁘다 칭찬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만 진짜 미국 드라마나 뭐 영화처럼 그런 삶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거는 뭐 이미 저는 한번 전에 여행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현실은 다르다는 걸 그때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저는 회사 생활 이런 거에 되게 기대했었는데, 회사 생활 그냥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이랑 똑같습니다. 단지 위치가 미국에 있다는 것일 뿐, 여기 있는 한인 기업들은 다 한국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심지어 좀 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긴 해. 한국보다 더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사람들이 그 유튜브에서 많이 했던 질문들 중에서 생활비 얼마 드냐 이런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요. 전 사실 돈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뭐 댓글이나 이런 데는 사실 답을 잘 안 하는데, 만약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DM이나 메일 주시면 네, 솔직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21년에서 2022년 초반? 그 당시에는 제가 시급 16에서 17불을 받았었고요. 그때 이제 체크를 받는데 세금을 다 떼고 받아요. 심지어 세금도 많이 뗍니다. 그래서 한 월급이 한 달에 한 2,400불 정도를 벌었는데, 이제 월세 저는 좀 저렴한 월세 살았었고, 월세랑 뭐 자동차 기름값 뭐 이런 짜잘짜잘한 걸 다 해서 일단 고정으로 나가는 돈만 1,000불에서 1,500불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인턴 딸이가 돈 버는 거에 반 이상을 이제 고정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고정으로. 근데 뭐 거기서 이제 내가 뭐 밥을 좀 좋은 데서 외식을 한다거나 친구들이랑 여행을 간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 달에 나가야 할 지출이 엄청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1 인턴으로 와서 돈을 모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오는 게 좋습니다. 절대 돈을 목적으로 제1을 와서는 안 되고요. 그냥 진짜 즐기려고 해야 돼. 즐기려고 해야 돼. 그냥 여기서 번 돈 여기서 다 쓰고 가자, 이런 마인드로 와야지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여기 J1으로 온 목적이 첫 번째로 영어 실력을 키우고, 두 번째로는 커리어를 쌓기 위해 온 거였는데, 사실 J1으로 오면 그 두 가지는 절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네, 그냥 커리어를 쌓는다, 영어 실력 늘린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놀러 간다 이런 마음으로, 외국에 1년 산다 이런 마음으로 와야지 성공적인 J1 1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진짜 아예 영주권이라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한인 회사에 뭐 2, 3년 있겠다 이런 건 오케이. 네. 지금은 제가 하는 이야기는 J1 이야기입니다. 영주권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할 거니까 지금은 이제 1년 반짜리 J1들 분들에게 추천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직종이나 다른 지역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LA 같은 경우에는 LA 한인 회사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한인 회사가 바로 자바라는 곳이거든요. 이 자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자바 시장, 자바 회사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저도 자바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그냥 다들 자바 하니까 자바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미국에 있는 그 홀세일 회사들을 다 총칭해서 자바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 동대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자바가 되게 규모가 큰 회사도 있고요. 작은 회사도 있고 모든 자바의 공통점 하나는 시급이 낮다는 거. 다른 업종에 비해 시급이 굉장히 낮다는 거. 근데 뭐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영주권은 되게 후하다는 거. 그래서 영주권을 빌미로 노예로 부리는 자바가 많다는 것. 그래서 만약에 정말 영주권이 목표고 뭐 어떤 커리어도 상관없다. 내가 한 3, 4년은 커리어 쌓는데 목표가 없다. 그런 분들은 자바 오케이. 영주권만 잘 주는. 근데 요즘 자바 시장도 너무 어려워서 약간 망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회사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조금 걱정이 많았거든요. 저 승인 잘 안 될까봐. 자바에서 영주권을 받고 다른 곳으로 떠날 생각이면 저는 추천드립니다. 근데 계속 자바에 남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비추예요. 근데 디자인 쪽은 어떨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저는 경영학을 전공해서 이제 사무직을 하는 사람으로서 디자이너들은 뭐 돈을 잘 주는 것 같습니다. 자바에서 디자이너들은 시급이 센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그냥 일반 사무직, 경영 회사 사무직 하는 사람들은 시급도 별로 안 되고 일도 별로 진짜 일도 초등학교 졸업만 하면 할 수 있는 수준의 일거리야. 그래서 진짜 커리어적으로 내가 J1을 하면서 뭔가를 얻어간다 이런 건 개인적으로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 200일 기념 영상에서 J1 인턴을 추천하는 경우랑 비추천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부디 내가 J1을 하려는 목적을 잘 생각해서 지원을 하시길 바라고요. 물론 제 말이 정답도 아니고 당연히 여러분들의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이죠. 근데 이제 저의 경험과 제 주변 사람들을 본 결과 이런 거를 토대로 제가 추천, 비추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J1을 비추천하는 경우 첫 번째는 한국이 싫어요 유형. 그냥 한국이 싫다는 이유로 미국에 오겠다는 사람은 좀 비추천해요. 한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미국이 좋아서 와야 되는 거고 그냥 그 생각만으로 오면 미국도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커리어가 중요한 유형. J1 인턴은 절대 커리어를 쌓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커리어가 중요하다 하면 H1B 비자를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H1B는 3년, 최대 또 3년 연장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커리어적으로 나중에 한국에 돌아갔을 때 미국에서 1년 일한 것보다는 3년, 6년 일한 게 훨씬 도움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달러 부자가 될 거야 유형. J1 인턴으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용돈을 받아 써야 할 수도 있어요. 시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좀 많이 오른 것 같거든요. 3년 동안 돌아보면서 느낀 게 뭔가 월급은 저는 한국에서도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J1 할 때 회사에서 받았던 월급은 사실 한국에서 받던 월급의 1.5배? 거의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1.5배에서 2배?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드는 생활비는 거의 5배. 월세도 서울 살던 거의 5배 막 이 정도 하니까 사실 돈을 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비추천하는 유형은 영어를 많이 쓰고 싶어요 하는 유형. 그런 분들이라면 한인 회사는 절대 지원하시면 안 되고요. 한인타운에는 절대 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영어를 많이 쓰는 회사면 괜찮을 수도 있어. 그리고 외국인들이랑만 어울릴 거면 영어를 정말 잘 늘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정말 영어를 열심히 썼는데 이제는 많이 까먹어 버렸어. 이제는 그냥 생활 영어만 하게 됐어. 그리고 이제 반면 추천하는 유형, J1 추천하는 유형. 첫 번째는 영어는 잘 못하는데 미국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딱인 게 한인타운에서 살면서 한인 회사 다니잖아요. 그럼 영어도 정말 쓸 필요 없고 근데 어쨌든 나는 미국에 있으니까 뭐 주말에 밖으로 놀러 나간다거나 이러면 충분히 미국 생활의 장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추천하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하는 유형은 그냥 1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놀러 가고 싶다. 그런 분들이 제일 베스트.
그리고 세 번째는 영주권이 목표인 분들. 이제 가족 이민이 아니고서는 취업 이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거잖아요. 아닌 분들은 투자 이민으로 가시면 되고요. 취업 이민이 가장 그나마 쉬운 방법인데 이제 J1으로 만약에 회사에서 좀 잘 보이고 스폰 해줄게 하면 영주권의 기회가 더 높아지니까 그런 분들은 J1으로 오셔서 영주권으로 넘어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이렇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J1으로 와서 영주권을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건 저는 이제 커리어를 목표로 하고 영어를 많이 쓰고 싶었던 비추 유형이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은 약간 영주권 유형으로 바뀌어서 그냥 열심히 참고 살고 있습니다. 뭐 후회하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후회는 뭐 항상 하고요. 후회는 원래 내가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해서 사람들은 항상 후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갔으면 어땠을까, 프랑스에 갔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종종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제가 선택한 일인데 그냥 열심히 현재를 살아야죠. 자, 그러면 이제 J1 이야기가 끝났고요. 영주권 관련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물을 한 잔 마시고 오겠습니다. 자고 있는 고양이를 납치해 왔고요. 그래도 미국 3년 살면서 가족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아메리칸 라이프. 네, 그러면 본격 영주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주권 정보만 궁금했던 분들은 앞에 다 스킵해주고 여기까지 오셨을 거라고 믿고요. 또 내가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이야기를 해야겠지? 저는 원래 1년 생각하고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내가 3년 동안 LA에 살게 됐을까? 어쩌다가. 근데 그것도 되게 저도 많은 고민을 내린 끝에 영주권을 했는데요. 이제 처음에 회사에서는 아예 인터뷰 볼 때부터 영주권 지원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초반에 일할 때 이제 사장님이 저를 좀 마음에 들어 하셔서 계속 영주권 이야기를 했어요. 영주권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저는 확실히 말했죠. 나는 1년 하고 대학원을 갈 생각이기 때문에 영주권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말했는데 자꾸 이제 저한테 프랑스 가서 뭐 하겠냐 그냥 영주권 할 수 있을 때 지원해라 이렇게 자꾸 저를 유혹하셔서요.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내가 프랑스 대학원에 가려는 목적도 해외 취업을 유리하게 하려고 이제 외국 학벌을 따고자 한 건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영주권을 받으면 사실 그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 어쨌든 미국인들이랑 같은 수준에서 합법적으로 여기 취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뭐 굳이 내가 프랑스 대학원을 안 나와도 충분히 해외 취업이라는 데 꿈을 이룰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대학원 측에도 계속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그냥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기로 결심하고 영주권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에 좀 영주권을 굉장히 빨리 진행한 케이스예요. 보통 회사에서는 이제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 사람을 지켜보면서 이제 얘를 영주권을 스폰 해줄지 안 해줄지를 보통 결정을 하더라고요. 다른 회사들을 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저를 정말 마음에 하셔서 빨리 제안을 해주셔서 입사한 지 5개월 만에 변호사를 바로 컨택을 해서 입사 6개월 차에 바로 서류 접수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날려버려가지고 결국 남들이랑 똑같이 늦게 들어간 편이 됐고요. 제가 처음에 변호사랑 상담했을 때 이거는 이제 EB3 숙련직 전문직 기준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영주권 관련 영상 찍을 때는 진짜 EB3 내가 무슨 직종으로 들어간지도 몰랐어. 난 내가 미숙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EB3 전문직인지 숙련직인지 전문직 숙련직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걸로 들어갔었고요. 이제 취업 이민에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때 이전 영상에도 말했듯이 EB 1, 2, 3가 있고요. 이제 1 같은 경우는 뭐 나랑은 상관없는 쪽. 이제 2는 아무래도 좀 석사학위나 이제 높은 경력 그런 게 요구되고 이제 제일 만만한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만만한 게 바로 EB3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대학교를 나오고 회사 생활을 한 분들은 뭐 숙련직, 전문직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EB3 이 숙련직을 기준으로 제가 변호사랑 상담했을 당시 진행되는 프로세스는
일단 적정임금을 책정하고 광고를 들어가고 LC를 넣고 LC를 승인 받고 그 다음에 I140, I485 이렇게 되는 단계고요. 그 당시 2022년 당시 변호사님이 예상했던 시간은 최소 18개월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18개월 훨씬 넘었고요. 일단 LC만 15개월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금액은 15,000불에서 20,000불 사이로 그때 주셨고, 이 외에 따로 들어가는 비용, 신분 변경할 때 들어가는 비용, 뭐 학생 비자이면 학비, 뭐 생활비 이런 거는 다 또 따로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생활비가 늘어나니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변호사 수임료가 또 계속 오르고 있어요. 매년 오르기 때문에 이것도 점점 비싸지고 있습니다. 이때 왜냐하면 2022년 처음 상담받았을 때랑 지금이랑 또 수임료가 또 다르더라고요. 뭐 서류 하나 낼 때마다 그 변호사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도 자꾸 오르고 있어. 그러니까 영주권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간과 통장을 넉넉히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처음 영주권을 접수했을 때의 이야기고요. 이때까진 괜찮았어. 왜냐하면 나는 내가 운 안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초반에는 뭐 그때는 J1이라는 신분도 있었고 저는 되게 일찍 들어간 편이었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그래서 거의 6개월은 번 셈이에요. 그래서 남들보다 되게 영주권 빨리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J1이 2023년 5월인가 6월인가 그때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분을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원래는 근데 만약에 진짜 운이 좋아서 J1 비자일 때 왠지 노동청 단계까지 끝났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만약에 그 예상 타임라인대로 갔었으면. 근데 아쉽게도 그게 안 됐지만 아무튼 신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비자가 없으면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미국 밖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합법적인 이민 준비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야 돼요. 이제 J1은 1년 반짜리기 때문에 1년 반이 최대기 때문에 1년 영주권은 1년 반 안에 절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신분을 가지고 비자를 변경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만만한 F1 학생 비자로 변경을 했고요. 자기 운빨에 시험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H1B 지원해보는 것도 오케이. 근데 제 친구들은 다 떨어졌었어가지고 저는 그냥 기대도 안 하고 바로 F1으로 바꾼 케이스고요. 처음에 이제 변호사님이 F1 바꾸는 거랑 B1, B2 비자 바꾸는 거를 같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2배로 냈는데 이게 F1이 안 나올 걸 대비해서 B1, B2를 이제 넣은 건데 F1이 승인돼서 B1, B2가 자동 취소됐어요. 그냥 돈만 날렸습니다. 근데 뭐 F1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변호사랑 잘 상담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고 근데 제 주변에서 B1, B2를 넣은 사람 저밖에 없어요. 다들 그냥 F1으로 바로 바꿨더라고. F1은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학비도 들고 그만큼 시간도 뺏기고 그래서 사실 합법적으로 계속 일을 하면서 영주권을 받고 싶으면 H1B라는 취업 비자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1년에 한 번씩 뺑뺑이로 추첨을 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인도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는 말이 있고 저는 당연히 영주권이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 생각 못하고 그냥 학교를 뭐 1년 정도만 다니면 되겠지 싶어서 F1을 한 건데 이러다가 학교를 졸업하게 생겼습니다. 영주권이 안 나와가지고. 근데 또 학교를 졸업하면 OPT라고 이제 학생 취업 비자가 나오거든요. 그걸로 또 1년 일할 수 있어. 그 안에는 영주권이 나오겠죠. 네. J1으로 영주권을 시작했을 때는 이런 신분 변경의 단계를 무조건 거쳐야 되고요. 만약에 뭐 아예 처음부터 F1으로 입국을 하셨거나 H1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은 바로 영주권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신분 변경할 필요도 없이 자유롭게 미국 밖을 드나들면서 진행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영주권 J1에서 영주권 했을 때 힘든 게 신분 변경을 미국 내에서 해버리면 이 미국 밖을 나가게 되면 이 신분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내가 만약에 지금 미국에서 학생 비자를 바꿨는데 미국 밖을 나가버리면 나의 학생 비자가 없어져서 한국에서 다시 학생 비자를 받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주권을 하면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희 바꾼 신분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웬만하면 영주권 뭐 2, 3년 걸려도 버틸만 한데 이 미국 밖을 못 나간다는 이게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데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보다 저는 진짜 유럽에 너무 가고 싶은데 유럽도 못 가고 남미도 못 가고 이게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이 많지만 어쩌겠어요.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다음으로 이야기할 거는 내가 1, 2, 3년 차 연차별로 달라진 점. 이건 뭐 제 유튜브를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얼마나 애가 이상해져 가는지 아마 느끼셨을 거라고 네 믿습니다. 근데 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사귀었던 친구들도 저한테 막 성격 되게 많이 달라졌다고 그러거든요. 정말 미국이 사람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일단은 크게 달라진 점,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LA에 정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 3년 살면서 일단 사람이 우울해졌고요. 소극적으로 변했고요. 좀 내향적인 성격이 됐고 만사가 귀찮고 뭐 이런 노답 인생이 되었습니다. 네, 처음 1년 차까지는 괜찮았어. 뭐 그때는 영주권도 이렇게 오래 걸릴 거란 생각을 안 했고 그래서 그냥 몇 년만 한 2년만 참으면 되겠지. 왜냐하면 2년 예상했었거든요. 처음 영주권을. 그래서 2년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괜찮았는데 저는 새로운 걸 좀 좋아하고요. 좀 대신 잘 즐겨하고 그리고 적응력이 엄청 빨라가지고 진짜 새로운 데 가도 금방 적응을 해요. 그래서 금방 질려하는 거야. 근데 이제 미국은 아니 LA는 금방 질려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 미국에 엄청 오래 산 사람인 줄 아는데 실제로 3년밖에 안 됐고요. 근데 그만큼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점. 아프리카 오지에 갖다 놔도 나는 무조건 잘 살 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1년 차까지는 괜찮았어. 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정말 여행도 많이 다니고요. 1년 차에는 혼자 놀러도 많이 가고 뭐 하와이도 가고 뭐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해피했지. 근데 이제 2년 차 노동청의 실수인지 변호사의 실수인지 일단은 저희 적정임금을 한번 단계를 날리고 그만큼 영주권 단계가 길어지고 그러면서 뭐 돈도 돈이고 시간도 시간이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괜히 그거를 내가 자책하면서 뭔가 이거는 내가 미국에 있지 말라는 계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이제 아무도 탓할 수 없으니까 결국 뭐 내가 전생에 큰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뭐 사람들은 이제 뭐 그냥 기다리면 될 거야 기다리면 무조건 나와 이러는데 기다려서 안 나오면 어떡하나요? 그러면 나의 기다린 시간은 아무도 보상을 해줄 수 없잖아. 나의 젊음과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울감에 빠졌던 시기입니다. 2년 차는. 그리고 이 와중에 제가 또 첫사랑과 이별을 하면서 정말 개인적으로도 정말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고요. 그때 그 이별 이후에 저희 그나마 남아있던 긍정적인 마인드 싹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자존감이 되게 높은 사람이었는데 이젠 자존감 바닥 찍고 그냥 자책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책하는 사람이 됐고 또 이제 저는 원래 남 눈치를 별로 안 보는 편인데도 약간 남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약간 눈치 보게 됐고 그래서 좀 새로운 사람들을 잘 안 만나려고 했고 원래 지인들도 좀 잘 안 만나려고 했고 약간 진짜 혼자 고립됐던 시기? 이런 개인적으로 힘들 때 막 잘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영주권도 안 돼? 회사도 망해? 이러니까 진짜 너무 힘들었고 근데 이렇게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더 힘들었고 그러면서 또 많이 배운 것도 있죠. 모든 세상 일은 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제 성격이 180도 바뀌었고 저는 살면서
우울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우울이라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가족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들도 하나도 안 그리웠고 별로 내가 우울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서 가족들도 안 보고 싶었고 지금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도 죄송한데 지금도 그립지 않아요. 지금도 한국이 나는 안 그립고 그냥 계속 혼자 살 것 같아. 아무튼 이런 우울한 상황 속에서도 제가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힘든 상황에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버킷리스트를 다 이루고 죽자라는 거였어요. 일단 전 옛날부터 항상 제 주변 사람들한테 말했는데 저는 원래 오래 살고 싶지가 않아서 원래도 한 50대 정도 되면 죽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울하게 돼서 그게 40대로 약간 내려오긴 했는데 어쨌든 오래 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한 50대까지 산다 치면 지금 거의 한 20년 정도의 기대 수명이 남았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그 20년 동안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내가 뭐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해야 할 거, 이런 것들을 제가 버킷리스트로 만들었어요. 얼마 전에 만달라트 표에다가. 그래서 거기 있는 거를 다 이루고 죽으면 나는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적어놨고, 전 좀 목표 지향적 인간이어가지고 그런 목표가 없으면 사실 삶의 의욕이 별로 안 생겨요. 제 원래 목표는 첫사랑이랑 결혼하기였기 때문에 이제 그 목표는 날라갔고 이제 다른 목표라도 설정을 해야지 내가 현재를 열심히 살아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버킷리스트를 만들었고 이제 그 덕분에 제가 현재를 열심히 살아갈 동기, 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었으면 진작 삶의 의욕을 잃고 아마 지금쯤 폐인이 되었을 텐데 저를 그 우울의 구렁텅이에서 꺼내준 거는 어쨌든 나의 새롭게 설정한 목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울한 현실 속에서도 조금 열심히 살고자 하는 희망? 용기를 얻었고 근데 그래도 지금도 좀 우울하긴 해요. 그러니까 우울하다기보다는 행복할 일이 별로 없어. 옛날에는 진짜 사는 게 재밌고 맨날 내일이 기대되고 행복한 내 인생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별로 그렇지가 않아. 별로 내일이 기대가 안 되고 내일도 오늘이랑 똑같을 것 같고 재미있는 일도 안 일어나고 약간 별로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2년 차에 제가 여러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느꼈던 감정이고 3년 차부터 이제 최근 3년 차를 넘어섰는데 3년 차는 그냥 해탈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지금은 그냥 영주권 나오면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고요. 또 이제 조금 있으면 2025년이 오니까 또 저는 GD인데 GD가 3제가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거든요. 3제 때문에 작년이 더 힘들었었다 생각하고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좀 해탈의 경지에 오른 3년차 체리. 그래서 더 열심히 유튜브도 더 열심히 찍고 뭔가 또 새로운 걸 배우고 처음 미국 왔을 때 그 마인드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영주권이 나오면 정말 더 열심히 살 거고요. 그때는 진짜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의 목표, 커리어와 영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현재 상황과 영주권 진행 소요 시간, 제가 소요됐던 시간을 정리한 건데 아직도 제 옛날 영상을 보시고 J1 관련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감사할 따름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공적인 데서는 저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해드릴 수 없어서 답변을 못 달 때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매체에서 보는 저와 실제의 저는 굉장히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좋은 것만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좀 사적인 부분은 제가 말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DM이나 이메일 주시면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해드리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바쁜데 여유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나중에 영주권이 나오면 솔직하게 다 말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계속 구독해 주시고 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저의 영주권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 해드리면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모르는 게 초반에 변호사랑 너무 연락이 잘 안 됐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걸 이제 뒤늦게 변호사를 닥달해야 된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그제서야 막 닥달을 해서 지금은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됐습니다. 먼저 적정임금은 저는 몇 개월이 걸렸냐면요. 접수 당시에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그때 타임라인으로는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1차 접수 제가 처음에 접수를 2022년 5월 정도에 했는데 보통 6개월 걸린 데서 그냥 처음에는 무작정 기다렸는데 12월 7개월 차인데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먼저 변호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상담할 때 말고 그 이후에 처음 연락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연락을 했더니 노동청 실수로 뭐 서류가 잘못돼가지고 다시 접수를 했다는 거야. 근데 뭐 변호사 쪽에서는 그걸 수정 요청을 보내는데 수정 요청이 다시 새로 접수하는 것만큼 오래 걸린다고 해서 차라리 다시 접수를 했대. 그래서 저는 6개월을 날렸습니다. 근데 언제 접수를 했는지 모르고요. 이거를 나한테 확실한 타임라인을 공유를 안 해줬어. 난 언제 다시 접수했는지도 모르고 뭐 언제 그 결과가 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 예측으로는 뭔가 2022년 11월이나 12월에 제 접수를 한 것 같아요. 그거는 공유를 안 해줘서 제가 확실히는 모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적정임금이 승인이 그 적정임금 승인도 말 안 해줘서 몰라. 그냥 2023년 6월에 광고 들어가고 있다는 연락을 받아서 그래서 한 적정임금이 총 전 2번 넣었기 때문에 약 1년 1개월 정도가 소요됐다고 저 개인적으로 추정을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말을 안 해줘서. 그래서 그때 6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저는 한 1년 1개월 거의 남들의 2배가 걸렸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광고가 한 2, 3개월 원래 진행이 되는데 저는 2023년 6월에 광고 들어가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자세한 정보는 모르겠고요. 근데 다행히 LC 나온 거 보니까 광고에서 문제는 없었나 봅니다. 근데 이 광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광고 접수가 끝나면 이제 본격 LC 펌을 넣는데 이 적정임금 단계부터 펌까지 전부를 LC라고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냥 편하게 마지막에 LC 넣었다, 뭐 LC 승인이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냥 펌을 2023년 9월 19일에 넣었습니다. 그때 당시 13개월 정도 걸리는 추세였고요. 근데 그것도 변호사가 처음에 8월에 넣는다 해놓고 9월에 들어갔지 뭡니까? 그리고 딱 15개월 된 12월 19일 오늘 결과가 나왔고요. 승인됐다고. 이제 이거 다음에 이제 이민청원서 I-140 그리고 미국 내 신분 변경 I-485를 2단계가 남았습니다. 이 I-140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으로 신청이 가능해서 이거 프리미엄으로 신청하면 거의 1, 2주 내에 바로 결과가 나오고, 근데 이제 돈이 그만큼 들어간다는 거 2,800 몇 불인가 더 추가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남들보다 한 6개월 앞서 시작했지만 결국 그 6개월을 날려버린 슬픈 케이스였고요. 어쨌든 다행히 오디시나 거절 없이 펌이 승인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최종 영주권은 제가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뭐 이런 정보성인가? 정보를 주나 내가? 그런 뭐 컨텐츠는 이제 안 만들 생각이고, 제 브이로그를 보다 보면 좀 뭐 이제 영주권이 나온 날 제 브이로그에 제가 막 자랑하겠죠?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제가 타임라인은 종종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 우선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 영주권을 준비하게 돼서 3년 동안 LA에 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내 어릴 적 꿈이 이루어진 거기도 해. 어쨌든 나는 외국에 살고 싶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외국에 살고 있고요. 물론 만족하는 삶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현실 속에서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 소중한 고양이도 만났고, 이제 계속 여기 살면서 느낀 건데 저는 이제 한국에는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저는 아예 시민권도 생각하고 있는 게, 나는 엄마를 여기 부르고 싶어가지고 미국에 부르고 싶어서. 그리고 나는 지금 한국에 돌아가봤자 내가 한국에서 적응을 못하고 살 것 같은 거야. 뭔가 여기서 일한 물 경력으로 한국에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난 못할 것 같고, 뭐 진짜 월급 막 200만 원짜리 중소기업 다니면서 서울에서 혼자 아등바등 살 바에는 그냥 햄버거집 알바하는 게 더 돈 많이 벌 것 같고, 근데 그러기에는 나의 학벌이나 그런 게 너무 아깝고, 그런 것 때문에 한국을 못 돌아가고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 사는 게 또 너무 익숙해져서 한국에는 못 돌아갈 것 같고, 돌아갈 생각조차 없고, 가더라도 다른 나라를 가겠지? 미국이 질리면 다른 나라를 가겠지? 그래서 저는 영주권이 나오면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보다 유럽이나 남미 너무 가고 싶어.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 제일 처음 J1 영상 보시고 미국에 왔던 분들이라면 지금쯤 한국에 돌아왔거나 저처럼 영주권을 같이 하는 분들도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동지예요. 그래서 다들 만족하고 있는지, 어떤 생활을 하는지, 저만 이런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무튼 J1 생각 중인 분들, 뭐 영주권을 생각 중인 분들, 저처럼 J1에서 영주권으로 갈 분들은 충분히 고민하고 가족들과 상의하셔서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고, 보통 웬만하면 잘 될 거니까, 저처럼 운이 정말 없지 않는 이상은 잘 될 거니까 다들 좋은 소식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간단한 거는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해드리고요. 좀 사적인 질문은 DM이나 이메일 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2025년에는 다들 건강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이 소중한 자료는 제 블로그에다 공유할 테니까 링크 넣어 드릴게요. 그냥 심심할 때 한번 읽어주세요. 심심할 때 읽어주시고, 그리고 잊지 마시고 구독해주시고요. 이 영상이 잘 돼서 전에 영상을 다 내리고 싶습니다. 그 못생긴 시절의 체리는 잊어주시고요. 지금도 뭐 나아진 건 별로 없지만 어쨌든 네. 그러면 이것으로 J1에서 영주권까지 총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브이로그에서 만나요. 안녕.